잠에서 깨어나보니 주위가 조용해 언제나 느낄 수 있던 나의 숨소리 조용해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 미디어 영상 교육 자체가 결국 외래어 영어를 뛰어넘는 과제가 있잖아요. 모든 용어라든지. 그러니까 얘네들이 남한에 들어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영어 문제거든요. 사람들 만나면 영어 섞어 쓰고 길거리 보면 간판에다 영어 그러니까 찾아오는데도 뭐 몇 시간씩 걸리고 가까운데 그걸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은 저는 초반기부터 우리 셋넷 학교에서 필수 과목처럼 아이들한테 강조를 했거든요. 왜냐하면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미디어 영상 시대라는 거는 나 이 세상하고 상관없이 살아갈래가 문제가 아니라 잠을 깰 때부터 잠들어 있는 그 시간까지 그 세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간에 이 세계에 대한 해석 능력, 이 세계를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꾸준하게 해왔는데 아까 말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초반에 많이 등을 졌어요. 편집하는 거랑 그 촬영하는 게 재밌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재미없어요. 사진 찍는 게 재밌고요. 그 다음에 그 편집이랑 할 때는 글쎄 그 컴퓨터에다 복사하고 그 재생하는 걸 빨리 하게 되면 동작이랑 되게 재밌게 남아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 이름은 양미고 나이는 19살이다. 2002년 5월 17일 나는 남한에 왔다. Especially careful for the safety of all passengers with children. 내 고향은 함경북도 샛별군 사슬이이다. 나는 지금 고향을 떠나 4년 동안 머물렀던 중국 훈춘으로 가고 있다. 그 장면 하나하나가 이제 그 맞추기가 제일 힘들었어요. 이게 어떤 장면을 보면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다시 편집을 해야 되고 이제 또 이렇게 또 맞추고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걸 만들면서 이제 잠도 잘 못 잤고요. 밤을 패면서까지 만들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망치팀이 기나긴 여정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그 주변의 아이들이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. 저게 저런 힘이 있구나, 저게 저렇게 소통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나도 저런 얘기를 만들 수 있는데 라는 것들이 지금 어쨌든 그런 정서가 생겨서 올해 더 활발하게 작업을 할 것 같아요.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. 훈춘은 내 고향에서 불과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다. 이곳에서 4번을 잡히고 그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는 기막힌 삶을 살았다. 그 기나긴 여정 자체가 처음 작업이 어떻게 됐냐면 그 작업이 처음에 이 양미라는 주인공애가 고향에서부터 탈북을 하면서 중국에 있다가 또 남한에 와서 겪었던 일들까지가 이어졌어요.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가지고 탈북해서 중국에서 있는 과정. 그럼 마지막 대사가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라는 식으로 다 끝나요.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. 한국이래요. 반대했죠, 처음에. 그래서 그 작업이 가져둔 또 하나의 놀라운 성과라고 그럴까요? 그것이 뭐냐면은 양미 본인도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어요. 사실은 저희 학교의 아이들 중에서 양미는 가장 소심하고 연약하고 많이 물기가 많은 아이였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꺼내놓고 덤덤하게 하면서 건강해지고 중간에 뭐 부모님들도 반대를 했거니와 또 부모님 얘기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얘기가 없죠. 탈북자 가족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. 근데 그 양미가 설득하면서 실제로 그 사진들이 가족 사진이 다 등장하고 실명으로 거론되기도 하면서 나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. 저희가 이제 공개 시사회 때 와서 같이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안 하고 집에서 그 보면서 가족이 많이 울었다. 밤에 그냥 둘이 잘 때 좀 무섭긴 한데요.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친구들도 같이 놀아요. 밤에는
자지 않고 불다 켜놓고 놀고 낮에 간 다음에 또 자고 밥 해먹기 싫어서 쌀 치워다 놓고 자루에다 넣고 계속 먹고 그랬었는데 되게 편하게 지냈어요. 불편하게 지냈던 거 이제 시내 나가니까. 그런 정도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? 나는 헐리우드 스타일의 우리가 어느덧 이렇게 젖어서 나오는 어떤 스테레오타입화 돼 있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아닌가 싶고요. 그런 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다니고 막 공포에 떨던 그 장소, 그다음에 어느 한순간 의도하고 상관없이 가족이 산산이 찢어져 있던 그 현장에 다른 신분으로 편안하게 가서 그 현장을 돌아볼 때 어떤 흥분도 있고 그런 것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때때로 감정이 올라가면서도 고향이 보이는 가까운데 와서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얘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? 남다른 감회를 가졌던 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요. 그게 아마 이제 작품 속에서 있는 차분함 뭐 이런 것들.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지내는 과정을 이렇게 진실로 표현하고 또 중국에서 어떻게 지냈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렇게 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그 편집에 뭐 잘한다 안 한다 그건 신경을 안 썼어요. 그냥 그 마음하고 그 뜻을 전달할 뿐이에요, 저희들. 그러다가 막 사람들이 막 인터뷰 세도 하고 그러면 너 어떡하냐. 뭐 그 만들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아 좋죠 뭐 너 괜찮냐? 일단 물어봐요. 네 얘기가 이렇게 공개가 되고 네가 막 나오는데 상관없어요. 전 좋아요. 그 말이 시가 된다고. 그런데 갑자기 뭐 하루에 두세 차례 오고 어제 말씀드린 제가 거의 제 본연의 일을 못하고 매니저 일을 하고 뭐 이럴 정도로 하면서 얘가 나중에 지치더라고요. 순식간에 달려드니까. 그 나중에는 그 한 2주인가 학교를 쉬었어요. 도저히 학교 못 나오겠다고 너무 힘들다고. 탈북자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뭔가 다른 하나의 이렇게 적금이라 그럴까 뭔가 필요한 때 이게 탁 터져 나온 것 같아요. 그전에는 탈북자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, 또 지원하는 문제 뭐 이런 것이 주류였다면 이건 탈북자 신분으로 자기 얘기를 최첨단의 방식으로 지금 여기다 이 남한 세상과 같이 소통하겠다고 당당하게 내놓은 거 최초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한쪽으로 생각하면 되게 고마운 기회였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요. 내 팀으로 갈라가지고 이제 그 팀들이 각각 그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내왔던 그런 그 장소에서 이제 지내왔던 걸 약간 표현하기로 했어요. 표현하기로 하고 아이들 저기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다 나름대로 이 탈북의 사연과 상처와 이 기나긴 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 4부류로 이렇게 애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땅덩이 넓으니까 어떤 애는 베트남으로 몽골로 루트로 온 애들 뭐 탈북하는 과정을 뭐 찍는다든지 뭐 거기서 공포 이런 것들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다양하게 자기가 봤던 모습들 그런 얘기들을 좀 포착해내는데 좀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앞으로 그 계획은 이제 이런 영상 편집이나 뭐 다큐 뭐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요. 걔 뭐 전문대를 가도 뭐 편집하거나 뭐 카메라를 다루는 그런 직업으로 나가려고요. 세대답게 나가면은 미용학원 다니고 싶어요. 그리고 뭐 음식도 배우고 싶은 거 많아요. 그리고 디자이너도 되고 싶고. 대학은 가고는 싶은데 일단 대학 나와도 뭐 확 트인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도 좀 기술적으로 가려고 합니다. 진짜 될 수만 있다면 그냥 이 학교에서 살고 싶어요. 근데 제가 진짜 언제까지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리 같은 것도 배우고 싶고요. 노래 같은 것도 배우고 싶고 그래요. 뭐 하고 싶은 건 지금 영 많아요. 머리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걸 배워야 되겠죠. 또 애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야 꼴리는 데서 살자 얘기해요. 그건 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.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행복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. 성공은 언젠가를 오고서 지금을 혹독하게 자기를 다듬고 또 자기가 아닌 그 무엇을 향해서 변화하는 거라면 행복은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실험하고 자기 자신을 그 삶의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.
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의미의 성공이라면 난 좋지만 아이들한테 성공하지 말고 행복해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 자기 꼴린 대로 살아야 된다. 그거는 10년 뒤에 대학을 가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예쁜 마누라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. 네 영혼의 상태가. 그걸 아마 아이들과 여기 있는 선생님이 함께 나누는 그러면서 배움을 서로 나누는 거지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의 세녀특교의 작은 제목은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학교입니다.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꼭 말해주고 싶은 건 이제 뭐 첫째로만 저희 북한에서 왔다고 밝히고 또 그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고 그런 편견 가지지 말고요. 지금 보게 되면 다른 분들은 그런 편견 가지고 있어요.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. 그리고 또 아무것도 뭐 다룰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른다.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게 그런 편견은 버려가지고 어차피 그분들도 뭐 애기 때는 다 같잖아요. 뭐 커가지고 다만 그 환경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된 것뿐인데 뭐 저희들도 배워가지고 그만큼 할 수 있다고 그런 편견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. 그 말 하고 싶습니다. 난 어때?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. 근데 저희가 만약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. 내가 만약 실수하잖아요. 근데 내가 만약 실수하면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은 다 이렇구나 이렇게 딱 생각해요. 물론 우리도 한국 사람들을 볼 때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. 좀 없지 않아 있지만요.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란 그 타이틀 확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또 보면은요. 또 조금만 잘못해도 다음 사람을 두 번째 북한 사람 만날 때는 첫 번째 봤던 그 사람한테서 나빴던 점을 그 사람도 그렇게거니 생각하거든요.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그 양미 그 중국 필름에서 보면은 왜 표정이 있냐는데 걔가 그 3박 4일밖에 촬영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. 돈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 나오기 전에 자기 여기 좀 한 2주 좀 더 있으면 안 되냐고. 저기 건너에 자기 할머니도 있고 협인도 있고 그런 거니까 내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세상 사람한테 제발 좀 편견을 가지고 이 탈북자나 탈북 아이들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다. 오늘도 사실 그게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?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. 어떻게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?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